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기술 기업 리플이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그룹, 시타델 시큐리티즈 계열사, 판테라 캐피털, 갤럭시 디지털, 브레번 하워드, 마샬 웨이스 등이 참여한 5억 달러, 한화 약 7,23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 라운드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이번 투자에서 리플의 기업 가치는 400억 달러, 약 57조 8조 원으로 평가됐다고 하는데요. 리플은 암호화폐를 실제 금융권에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기업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이는 리플이 최근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공개 매수를 동일 기업 가치에서 진행한 데 이어 성사된 것으로 장기 사업 비전과 성장 속도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리플은 최근 몇 년간 발행 주식의 25% 이상을 자사주 매입을 통해 되사들여 초기 투자자와 직원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해 왔는데요. 이번 신규 지분 유치는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라는 전략적 목적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합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이번 투자는 리플이 만들어온 성장 모멘텀에 대한 신뢰이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척 중인 시장 기회가 분명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고요. 리플은 2012년 국경 간 결제에서 시작해 이제는 수탁, 스테이블 코인, 프라임 브로커리지, 기업 재무까지 확장한 기관 중심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성장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리플은 지난 2년 동안 총 6건의 기업 인수를 진행했으며 이 중 2건은 10억 달러 이상의 규모였다고 하고 특히 올해는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기업 레일 인수를 통해 리플 페이먼츠 플랫폼을 고도화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 밖에도 내용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아무튼 리플이 엄청난 규모의 또 투자 유치를 했다고 하니 우리 또 이제 리플 유저들이 또 이제 샤이 리플 유저들이 많으시잖아요. 유저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제 투자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내 결제, 인앱 결제 강제와 앱 마켓 수수료를 둘러싼 구글과 에픽게임즈의 갈등이 5년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지 시간 6일 AP통신에 따르면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지난 3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동 법률 문서를 통해 양사가 포괄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양사는 지난해 10월 법원이 내린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당시 제임스 도나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에 디지털 장벽을 허물어 외부에 개방하라고 명령한 바 있는데요. 아울러 구글이 외부 결제를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핵심 분쟁 사안이었던 앱 내 결제 수수료율은 이번 합의안에서 기존의 15에서 30%에서 9에서 20%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만 양사의 합의는 도나토 판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두 회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양사는 분쟁을 접고 안드로이드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더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 경영자는 SNS에서 이번 합의안에 대해 개방형 플랫폼인 안드로이드의 본래 비전을 진정으로 강화하는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분쟁 중인 애플을 향해서는 모든 경쟁 장터를 차단하고 결제 체계만 경쟁 수단으로 남겨둔다. 라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앱 내 결제가 이뤄질 때 부과되는 수수료 15에서 30%가 과도하다며 이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미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구글이 지난 8월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고요. 에픽게임즈는 이제 구글과 같은 시기 애플을 상대로도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미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앱 결제 시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만 명령했다고 합니다. 에픽게임즈가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낸 이런 소송이 일단 구글과는 뭔가 이제 갈등이 봉합이 되는 분위기인데 이제 이 결과가 애플과의 이제 소송전에서도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턴 제로가 50억 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우리 벤처 파트너스와 신한벤처 투자가 참여했다고 하고요. 리턴 제로는 이번 조달 자금을 AI 음성 기술 고도화, 핵심 인재 확보, 서비스 확장과 글로벌 진출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리턴 제로는 회의 자동 요약 서비스 콜라보를 운영 중인 회사인데요. 모든 회의를 자동 기록하고 30분 분량도 30초 내 요약 결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국제정보보호 표준 ISO 27001을 획득했으며 음성 데이터 암호화와 비식별화 기술을 이용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췄다고 합니다. 핵심 기술은 프로액티브 보이스 에이전트 PVA라고 하는데요. 고성능 음성 인식 STT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발화를 텍스트로 정확히 전환한 뒤 대화형 AI를 결합해 맥락 파악, 질의 응답 등 인간에 가까운 상호작용을 구현한다고 합니다. 특히 리턴 제로가 자체 개발한 음성인식 엔진은 1,500만 시간 이상의 한국어 음성 데이터가 학습돼 정확도가 높고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리턴 제로 최고 기술 책임자는 리턴 제로의 PVA 기술이 국내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고도화의 힘을 쏟아 음성 AI 서비스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콜라보 또한 단순 지식 관리 도구가 아닌 대화형 인텔리전스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서 기업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혁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벤처 파트너스에서는 이제 국내 음성 AI 분야의 혁신을 주도해온 리턴 제로가 차세대 대화형 음성 에이전트 시장을 열어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고요. 한편 리턴 제로는 2018년 카이스트 출신 개발자들이 공동 창업한 음성 AI 기업으로 통화 내용 문자 변환 앱 VITO 그리고 기업용 AI 회의 플랫폼 콜라보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해당 기술은 금융권, 공공, 소방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서 꽤 좀 보급이 많이 된 서비스들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3개 소식 가지고 첼스님, 기린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들어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426화 오늘도 첼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러블 하는 동안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랜트펑님, 브레인러브님, 그린리프님 이렇게 또 와주시는 분들 다 와주셨고 그랜트펑님이 이제 3분 반가워요. 잘 지내셨고 좋은 소식 많았던 한 주였죠. 지난주 425화에 참여하지 못해서 못내 아쉬웠습니다. 녹화본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내용 이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늦빛에 새벽을 여는 남자 따봉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이 많았던 거는 무슨 좋은 소식인 거죠? LG 트윈스 있지 않을까 싶은데 브레인러버님도 이제 오늘도 안녕하세요. 리플 3천
3,900에 샀는데 지금 3,300. 이거 좋은 소식이라고 가져왔는데 이게 아직 멀었네요. 죄송합니다. 브레인러브님 안녕하세요. 서로 이제 인사하고 계시고, 왕창 전진을 위한 한발 쪼그리기이겠지요. 하면서 이제 리플이 어쨌든 이제 전진을 위해서. 근데 많이 쪼그렸어요. 많이 쪼그려서 이제 한 번에 딱 올라가야 되는데. 개구리 펀치. 네. 그린리프님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 소식 잘 들었어요. 이렇게 좀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 소식도 이제 전해야죠. 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율의 장군님. 이율예 장군님. LG 트윈스에게 우승을 선사해 주셔서. 그분이 SSG 선수죠? 네, 이번에 신인 선수. 끝내기 말로 홈런을 쳐서 이율의 장군님. 구본혁 선수와. 끝내기 투런 쳤죠. 투런, 네. 구본혁 선수가 샴페인을 터트리면서도 이율의 장군님한테 이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다 했냐고 다들 물어보고 할 정도로 이제. 아니, 거의 우승 시켜주셨죠. 왜냐면 LG 트윈스 막판에 엄청 못했는데, 한화가 지금 치고 올라왔는데, 9회 말 투아웃인가에 역전 투런을 이제 친 덕분에, 그때 한화가 기세가 꺾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LG가 우승이 확정됐고. 아니, 9회에 이 SSG가 한화한테 이제 3점 차로 지고 있었는데, 2사였나요?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한화 마무리 투수 상대로 2점 홈런 2방을 연속으로 쳤어요. 와우. 그러니까 뭐 연속은 아니지. 아무튼 백투백은 아닌데 아무튼 투런포가 2번이 터져가지고 역전승을 함으로써 이제 한화가 정규리그 우승 가능성이 그러니까 끝났어요. 한화의 마지막 경기였거든요. 거기서 한화가 그대로 이겼으면 이제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가 타이브레이크를 치러서 우승팀을 가리는. 아니죠. 한화랑 KT랑 한 번 더 있었죠. 더 있었나? 그때 이제 맞아. 한화가 이길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끝났으면 이제. 개평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줄 방법이 있으면 이제 김현수 선수가 MVP 받아가지고 롤렉스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뭐 조금 시침 정도는 줘요. 솔직히 롤렉스 김현수 정도면은 롤렉스 그냥 이효리 장군님 드려도 돼요. 네. 그러게요.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엄청난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때 그거 이제 그냥 3점 차로 졌으면은 한화가 이제 이기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화가 우승할 확률이 되게 높았고 타이브레이커 가면은 이제 LG가 질 확률이 되게 지금 침체된 타선 때문에 그랬는데 이유리의 장군님이 이제 LG를 저기 지옥에서 꺼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랜트 펑님도 이제 한화 팬들에게는 엄청 욕 먹었을 걸요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LG 팬들이 더 두텁습니다. 근데 좋은 게 다 챙긴 거예요. LG 팬들이 막 응원해주고 한화 팬들이 욕해가지고 오래 살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율의 장군님보다 마무리 투수를 더 욕했을 거라서.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야구 시즌이 끝나니 멘붕이 오셨다고 하네요. 근데 또 이제 이번 주말에는 국가대표 경기도 있고. 그래서. 이벤트가 많군요. 네, 이벤트가 많습니다. 야구 붐이어서 완전. 그래서 아무튼 저도 되게 즐거웠고, 저는 진작에 이제 제 2 응원팀을 SSG로 정해놨기 때문에. 더 한 분 저는 그냥 이효리의 장군님만. 너무 박쥐 아닙니까? 근데 어차피 저도 인천이랑 가까워요. 가까운 이제 관계이기 때문에 또 기린님은 또 그렇죠. 인천의 남자시고 하니까 이제 겸사겸사. 네. 근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은 내년 시즌에 LG 트윈스와 SSG가 1, 2위로 한국 시리즈 가는 거를 이제 응원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야구도 되게 즐겁게 봤고 또 이제 좀 컨텐츠들을 많이 봤어요. 뭔가 예능 이제 보는 게 조금 살짝 지겨워가지고 뭔가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이제 웬즈데이 시즌 2 그것도 봤고 되게 재밌게 봤어요. 되게 재밌게 봤고 그리고 마블의 이제 썬더볼츠라는 영화도 봤는데 되게 재미있게 봤어요. 그래요? 네. 보셨나요? 저 봤는데 네. 저는 그때 CJB 가서 봤죠. 네. 재밌지 않았나요?
저는 이게 막 진짜 한창 막 이제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끝난 느낌? 뭐요? 아니, 재미없다. 끊어라. 갑자기 그게 이게 쿠사리 한번 먹어. 아니 이게 저는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마이크가 꽤 성능이 좋네. 식사 중이신 분이 안 계시길 바라면서 이게 더 재밌네요. 네. 아무튼 네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보면서 좀 휴식하면서 주말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거의 생애 최초라고 할 수 있는데 힙합 공연에 갔다 왔어요. 네. 대학교 연합 힙합 공연에 갔다 왔는데 원래 제가 힙합 공연을 잘 안 보거든요. 네. 안 보는 게 아니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네. 없고 그렇게 힙합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그날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때 이제 할로윈 날이었는데 의외로 되게 길게 한 2시간인가 3시간 본 것 같은데 네. 전 재밌었다. 그리고 유명한 막 스타들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와서 하는 거였는데도 재밌게 즐겨가지고 힙합에 대한 인식이 좀 좋아졌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사실 밴드 붐이어서 힙합은 조금 이제 한때 엄청난 붐이었다가 지금 살짝 좀 시들시들해졌는데 좀 다시 이제 또 유행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아주 재밌게 잘 보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체스님이 아까 트림 공격하셨을 때 갑자기 시청자가 확 빠졌다가 놀라셔서 이제 끄셨는지 확 빠지셨다가 지금 살짝 다시 들어오셨는데 아무튼 블로킹 팬 중에 하나 팬이 많으면 어쩌나요 하셨는데 사실 대전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LG 트윈스가. 근데 그때 꽤 많은 한화 팬들이 대전 구장에 남으셔서 축하해줬어요. 세레머니도 같이 보면서 막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래서 LG 선수단도 이제 하나 팬들한테 이제 인사하고 막 그렇게 훈훈하게 끝났기 때문에 진성 하나 팬이라면 뭐 이런 얘기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훌륭하네요. 자, 그러면 또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리플 얘기를 가져왔는데 사실 보자마자 이제 리맨 친구분이 생각이 나서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리플이 이 정도로 어떻게 투자를 받았나 좀 의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도 57조 이렇게 책정이 됐다. 거의 58조인데 이거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럼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면 지금 크립토 자체가 엄청 좀 시장이 많이 좀 축소됐기 때문에 이게 리플에 뭘 보고서는 이렇게 투자를 했는지 좀 궁금한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 시장은 좀 쪼그라든 거는 맞는데 네. 미국은 지금 코인에 대해서 더 이제 기대를 많이 하는 게 그건 그래요. 트럼프 때문에 지금 그래서 리플이 그럼 해외 송금만 트럼프가 리플로 깔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기대감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플이 실질적으로 해외 송금 관련해서 은행과 협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실제로 뭐 우리 지금 생활권에 들어오는 거와는 별개로 네. 이제 금융기관 쪽에서는 이거 트럼프 호재를 이제 하고 가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은 엑시시 목적이잖아요. 네. 이제 여기 투자해서 이제 팔라고 하면은 아직 더 상승할 수 있겠다. 리플 ETF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훨씬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게 아무리 어떤 그런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뭔가를 어떤 제도나 그런 어떤 정책 같은 거를 딱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뭐 크립토 친화적인 정부고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막 하지만 좀 헛바람만 괜히 이제 불다가 좀 뭔가 뭐 이도저도 아니게, 왜냐면 사실 이런 걸 계속 붐업시켜가지고 뭔가 돈 버는 사람만 벌고 결국에 이 행정부가 나가면 다음 행정부에서 이제 다 철퇴 때리면은 이제 또 그게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크립토 친화적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얼만큼의 진심인 건가가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이걸 진짜 제도적으로 잡아가지고 자기 임기 내에 뭔가 진짜 크립토가 이제
대중들한테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게끔 뭔가 장치를 마련할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이게 이제 쿡쿡 찌르면서 이제 우리 너네 시장에도 관심 있고 날 좀 잘 좋게 봐줘 하면서 이제 표심 관리만 하다가 이제 끝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한데 이제 그린리프님 봐봐요. 그린리프님이랑 그랜트퐁님만 이제 보셔도 리플 가자. 리플 살까요? 막 하시는데 이게 이제 사실 어떤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잘 이용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사실 그런 어떤 화려한 언변이나 이런 화술로 시장을 막 좌지우지하고 막 이런 걸로 유명하다 보니까 더 좀 그런 생각도 들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장펑자오 이 사면해주는 걸로도 또 이제 말이 많잖아요. 이게 장펑자오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트럼프 부를 이제 더 축적시키는 거를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면을 해줬다 이런 좀 논란도 있는 가운데서 지금 리플이 이렇게 투자를 받았다는 게 네. 사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리플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진 않았지만 어쨌건 네. 최근 흐름은 어쨌건 이게 코인들이 막 규제 밖에서 뛰노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졌잖아요. 사실 네. 쉽지 않은데 어쨌건 그 막 탑5 이렇게 코인들 보면은 뭐 비트나 이더는 예를 들어서 비트도 그렇고 이더도 그렇고 문제 생기면 사실 네. 책임질 사람도 없고 누구를 너 이거 책임져라고 할 사람도 사실은 없어요. 네네. 뭐 비탈릭이 있지만 사실은 이더는 사실 이제 비탈릭 맘대로 할 수 있는 이제 더 이상 어느 정도는 물론 네. 멘탈적인 정신적인 지주이지만 근데 리플은 정확히 그 회사가 존재하고 책임질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네. 걔네들이 하는 뭐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건 나라나 이런 단위에서 충분히 그 개입을 할 수가 있고 뭐 AS도 되고 하니까 네. 뭐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은 규제의 입장에서는 사실 리플이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네네. 뭐 여전히 사실은 리플이 그동안 해온 프로젝트들 보면은 막 진짜 글로벌리 막 엄청 많이 쓰이고 있다. 뭐 비트처럼 막 나라들이 이거를 국가 자산으로 비축한다. 여기까지는 사실 못 갔고 네네. 대부분이 사실 아직 파일럿 프로젝트나 뭐 이제 해본다. 약간 요 수준이긴 한데 사실은 그런데도 막 시총이 뭐 몇십 조가 지금 평가를 받았으니까 아직 내가 잘 모르는 뭐 뒤에서 뭔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좀 생기고 있나? 그래서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규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건 그 뭐 탑 10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는 어쨌건 가장 좀 책임이나 이런 소재가 명확한 네. 코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그런 게 제일 부각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뭔가 한창 초창기에는 TPS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여기 오너들이 얼마나 지금 정상적이고 그렇죠. 언제든 이게 소재지가 명확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는데 그런 면에서 리플은 말씀하신 대로 뭐 괜찮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을 전개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여타 이런 대다수의 코인 프로젝트에 비하면은 진심인 거죠. 그렇죠. 되게 막 은행권들과도 막 일본, 한국 이제 뭐 은행권들과도 협업을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그 성능 테스트도 해보고 물론 그게 이제 뭐 더 이렇게 한 스텝 더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시도들을 꾸준히 해왔다는 거는 거의 한 1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더보다 더 거의 빨리 나왔나? 조금은 어쨌건 거의 2016년 막 이럴 때부터 계속 했으니까 어쨌건 이제 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좀 지켜는 봐야 될 것이다. 네. 그랜리프님 트럼프 싫어요. 너무 제멋대로라 하셨는데 사실 뭐 사람은 싫어도 이게 뭔가 사업적으로 뭔가 이용해 먹을 게 있으면 조금 좀 더 있어주세요 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거는 이제 자기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랜트펑님은 사야겠네 이렇게 사야겠네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신청곡 체스님 신청곡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그 리플 거품 그래서 거품이라는 이제 노래를 다양성이라는 가수의 거품이라는 노래를 사지 말라인가요? 네? 사지 말라? 아니 그러니까 그 사냐 마냐보다도 이제 지금은 이제 약간 사용성에 비해서 이제 기업 가치가 너무 이제 과도하다 약간 이런 거죠. 과도하긴 하죠. 아니, 그램프퐁님이 이제 사야겠네 하셨으니까. 거품 빠지기 전에 사면 됩니다. 사고 팔면 됩니다. 훌륭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양성의 거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의 거품 맞죠? 예. 네, 듣고 왔습니다. 버블인 줄 알고. 네, 아무튼 뭐 철수님이 요즘에 되게 처음 듣는 노래를 많이 소개를 해주셔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맨날 요즘에 좋네요. 듣는 좋아요. 노래만 듣는 것보다 새로운 노래들 이렇게 듣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랜트 펑님이 이제 트럼프는 못 믿어도 사야겠네 이렇게 하셨는데 사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그린리프님이 거품이라도 천천히 꺼졌으면 점점점 하셨는데 뭐 일단 사지 말라는 저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뭐 저희 얘기를 듣고서는 사야겠다 판단이 드셨으면은 뭐 사시는 거고 말아야겠다면 마시는 건데 중요한 건 저희를 탓하지 말라. 저희는 사실 투자 이런 트레이딩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저희가 뭐 이렇게 권할 위치는 아니라서. 근데 그동안 저희는 리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접해왔고 또 들어왔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쌓여왔던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걸 전달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있을 수 있고 새롭게 리플을 접한 사람들은 오히려 뭐 또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관심이 생기시면은 더 좀 찾아보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타타의 상대가 필요하다 그린리프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럴 거면 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다들 부자 되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구글과 에픽게임즈의 인앱 결제 분쟁이 이제 합의되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인앱 결제 문제는 우리도 많이 좀 겪었잖아요. 특히나 이제 기린님 같은 경우는 직접 개발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이게 허용은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내용이 좀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아서 수수료율만 좀 낮춘다 외에는 그냥 뭐 외부 결제를 허용해줘라 뭐 요 정도인데 이게 정확히 어떤 쪽으로 흘러갈 것 같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일단은 그 애플이나 구글에 앱을 올려서 그 안에서 물건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쿠팡처럼 실물을 팔아요. 그러면은 인앱 결제를 안 해도 되는데 디지털 상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그 소개팅 앱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뭐 누구를 볼 수 있는 권리 이런 거 이제 디지털 상품 같은 걸 팔려면은 인앱 결제를 꼭 30%씩 떼거든요. 근데 모바일 게임 특히 모바일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는 디지털 상품이라고 거의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30%씩 떼니까 수수료가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픽게임즈나 많은 게임사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대기업들은 기본적으로 30%인데 만약에 법인 중에서 작은 스타트업 법인이나 매출이 뭐 얼마 이하 아주 작은 이제 개인 사업자 이런 분들은 15%까지 줄여주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이제 30%가 너무 세니까 사실은 큰 업체들한테 30%가 사실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픽게임즈 같은 회사들은 너무 열받아 하고 다른 회사들도 많이 열받아 하니까 이제 그동안 막 소송을 많이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근데 이게 되게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이제서야 이 판결이 난 게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거고 뭐 물론 이제 애플 스토어나 구글 스토어나 자기네가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너무 좀 상도덕을 좀 너무 어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고 이제 길버님 말씀대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는 사실 이게 명확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사실 없잖아요. 어쨌건 애플 스토어는 애플이 운영하는 거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구글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걔네 맘대로 막 수수료 50%씩 받아도 할 말은 없는데 어쨌건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거 너무 심한 거니까 좀 줄여달라 하려면은 사실은 에픽게임즈 말고도 다른 회사들이 막 합심해가지고 더 소송을 걸던가 아니면은 이제 아예 다른 좀 새로운 걸 내세워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애플 스토어를 꺾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좀 합심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사실 애플 유저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뭐 다운로드도 못 받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뭐 만약에 애플 폰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비롯한 다른 이제 플랫폼들에서 뭔가 앱을 다운받을 수 있게끔 뭔가 허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래도 뭐 플랫폼끼리 오히려 경쟁이 일어나가지고 수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텐데. 제가 욕을 하는 이유가 지금 오늘 나온 기사가 지금 이제 뭐 이거에 대한 판결이 기사가 이제 알려주신 건데. 네. 이미 이게 몇 달 전부터 막 뭐 어떻게 판결이 예상된다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애플이 이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네. 기본 30%에서 신청한 애들만 15%. 이 규정에서 자 일단은 15%로 하되 땡땡 매출 이상은 30%로 올린다. 약간 이렇게 매출이 예 글자를 바꾼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근데 그것도 30%가 아니라 뭐 29%, 28% 네. 이렇게. 네. 이제 조삼모사를 하려고 지금 시도하는 정황들이 네. 그간 계속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열이 받는 거고. 네. 에픽 게임즈가 이제 총대를 메고 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금 막 소송을 많이 걸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회사들이. 어쨌든 이런 좀 소송을 통해 가서 좀 수수료 좀 최대한 낮춰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여기 나온 게 기사에 나온 게 15에서 30이었는데 9에서 20으로 낮췄다고 하거든요. 저는 요런 수치 되게 싫어요. 이렇게 뭔가 겹치는 거. 그러니까 낮출 거면은 아예 이렇게 안 겹치게 이제 기존의 최저가 바뀐 거에 최고가 되거나 이렇게 돼야지 확실하게 낮춘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이게 기존에가 최저가 15예요. 근데 바꾼 거는 최고가 20이야. 그럼 우리는 20으로 계속 받아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는 건데 기존 안에 최저보다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건지는 뭐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어서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수치를 짜 놓으면은 굉장히 나중에 뒤통수 치기 되게 좋다. 무조건 뒤통수를 치는 네.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막 그 세금 때문에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얘네들이 세금 안 책임져 주는데 세금까지 포함하면은 뭐 30%를 넘어서 뭐 33%, 35% 이러니까 네. 다들 이제 굉장히 분노하지만 대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힘들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있는 놈들이 더한다. 사실 이게 반독점 구조로 이렇게 갖춰져 있으면 사실 수수료를 그렇게 높게 안 받아도 떼돈을 버는 구조인 건데 굳이 30%까지 해가지고 사실 저 같았으면 물론 제가 뭐 부자가 돼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하나도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낮춰서 그냥 이 사람들이 불만을 안 갖게끔 좀 뭔가 할 것 같거든요. 어차피 지금 내가 독점하고 있어가지고 뭐 할 건데 불만 일으켜가지고 괜히 막 소송 걸고 이러면은 저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좀 애플의 강단은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저도 몰라요. 저도 부자가 되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길버님도 아이폰 쓰고 계시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요즘에 아이폰 쓰면 조금 영포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군요. 네, 아무튼 애플이 조금 더 좀 유하게 좀 해주셨으면. 그 스티브 잡스가 살아 계셨으면 또 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너무 좀 이렇게 장사꾼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랜트 펑님이 이제 길버님 논리가 날카롭네요 하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워낙 꼬장꼬장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집어내고 그래도 시장 논리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맞죠? 시장 논리로 보면은 사실 뭐 독점이기 때문에 뭐 얼마를 내더라도 이제 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최대한 이윤을 남기는 게 사실 기업의 이 최대 목표라서. 그건 그렇죠. 네, 그거를 뭐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는데 좀 아쉬운 건 또 아쉬운 거죠. 좀 어쩔 수 없죠. 아니 이 친구들이 네. 옛날 맥 쓰는 사람은 이제 앱 업데이트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또 몇백만 원 써야 되는데 열받아 죽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무 이해가 되는 시장 논리인 건데 그쵸. 또 반면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면 또 아쉽고 이게 좀 정답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럼요. 자, 그러면 기리님 신청곡 듣고 올까요? 에픽 게임즈처럼 촛불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큰 불을 일으키길 바라는 마음에 G.O.D의 촛불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네, 아주 명곡이죠. G.O.D의 촛불 하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
힘내라 얘들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일 또 모레 하지만 그러면 안돼 주저앉으면 안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마챈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릴 봐라 쉬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뭐 하나 촛불 하나 킨다고 어둠이 다른 하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는 나의 몸짓 불빛이 향해서 저 빛이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끝이 하지만 그렇지 않나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는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쫓아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쉬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기억하니 아낌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그건 바로 나의 어렸던 얘기였어 사실이었어 참 힘들었어 하지만 거기서 난 포기하지 않았어 꿈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왔고 이제 너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 너도 할 수 있어 내게 기대 언제나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있을게 나의 손 잡아줄게 네, G.O.D의 촛불 하나 듣고 왔습니다. 아주 훌륭한 노래죠. 그린리프님이 독점 횡포가 심하네요 이렇게 하셨고 촛불 하나처럼 시작된 GP라는 회사가 이제 햇수로 8년 이제 활활 타오르려고 하네요. 응원 메시지 전해주세요 하셨는데 GP 거쪽에 감사합니다. 네. GP는 GP GOP 군대 이게 그런 줄 아까 알았는데. 위에 그 브레인 러브님이 GP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네. 지금 이게 네. GP가 여러모로 겹치네. 네, 그러게요. 그랜트펑과 이제 또 어떤 업체의 그 약자가 또 좀 겹치네요. 자, 아무튼 잘 듣고 왔고 다음 이제 주제는 또 이제 GP 회사와 비슷하게 또 AI 업계에서 이제 각광받고 있는 이제 국내 업체 소식을 또 가져왔습니다. 이게 리턴 제로 라는 업체인데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리턴 제로. 그러니까 AI에 이렇게 뭐 특별하게 저는 관심이 막 많지가 않아서 업체들은 잘 모르는데 뭐 두 분은 들어보시는 저는 업체인가요? 리턴 제로 회사 이름은 이제 들어본 지가 많이 되진 않았지만 그 네. 아래 비토랑 네. 그 콜라보는 좀 들어봤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 회의 요약해주는 거. 그거는 네. 요새는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좀 나와가지고 네. 클로바 그 노트도 그렇고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비토는 그래도 좀 비토랑 콜라보는 그래도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투자 받았을 때 괜찮겠다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좀
그 음성 인식 AI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살짝 감은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다른 AI도 있는데 사실 다 음성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뭐 시리아 뭐 이거는 AI는 아니지만 뭐 시리아 하면 뭐 대답해주고 뭐 지금도 이제 뭐 시리는 아니지만 뭔가 AI 그런 것들도 다 음성 인식으로 뭐 질문하면은 대답해주고 대화해주고 그러면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음성 인식 AI라고 뭐 특별하게 뭐 다른 게 있나 싶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존에 네. GPT 우리 챗GPT를 생각해 보면은 네. 우리가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네, 걔가 배운 거는 글을 읽는 거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이제 글을 읽는 거니까 텍스트를 읽는 거니까 네. 소리 걔한테 이제 우리 GPT에도 보이스 기능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건 그 기능을 넣어줄 땐 사실 그때는 사실 AI가 학습을 덜 한 상태였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서 걔한테 넣어주는 과정, 그 과정은 좀 다른 얘기였던 거고. 네네. 그 다음에 또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음성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톤, 네. 그다음에 적절한 발음,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더 전문화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AI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영어를 쓰는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사실 미국에 많이 맞추겠지만 뭐 네. 사실 거기도 쉽진 않지만 네. 그 예전에 우리나라도 좀 유명한 것들이 있어요. 그 예전에 뭐 LG나 이런 데서 음성 AI 딱 만들어가지고 네. 그 회장님한테 AI 시연을 딱 한 거죠. 음성 AI. 그래서 보통 시연 시킬 때 에어컨 켜줘. 딱 이렇게 하면 에어컨이 딱 켜지고 이런 게 이제 보통 시연을 하는 건데 네. 그 LG 회장님 LG인가? 아무튼 회장 와가지고 에어컨 키봐라. 이게 딱 사투리로 하니까 이제 작동을 하지 않았다. 네. 이런 것처럼 이제 음성에는 텍스트와는 다른 또 다른 그런 뭐 사투리, 톤, 요런 억양, 요런 것들이 좀 관여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되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 오감에 와닿잖아요. 네. 텍스트는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보고 시각을 하지만 이거는 되게 진짜 상호작용하는 느낌이 드니까 좀 더 네. 친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그러면은 뭐 GPT나 이런 데들도 사실 음성 인식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해주신 업체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이제 창업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GPT 나오기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AI 했던 기업들이 이제 근 몇 년간 엄청 지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어떤 데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제 GPT 막 열심히 자기네 나름의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는데 네. GPT 나오니까 GPT를 넘기가 힘들어. 그럼 이제 그 안에 있는 모델을 바꾸고 이런 것들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여기도 아마 지금 여기 내부 사정은 저는 잘 모르지만 네네. 그래서 모델 바꾸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도 아마 그 금액이 사실은 그러면은 GPT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네. 거기에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지 않을까 싶고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시리 애플 완전 지금 거기 AI에 대해서 지금 손 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네. 구글한테 AI 비용 지불하고 시리에 GPT 넣기로 했어요. 이게 구글 AI 제미나이 네네네. 넣기로 했어요. 이름이 제미나이로 나올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이게 업체들 입장에서 사실은 자기 모델을 만들어서 발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게 독점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업체처럼 딱 음성에 확실하게 자기의 강점을 가지는 게 오히려 네, 강점을 가질 수 있겠다 그 생각 좀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뭐 서비스도 갖고는 있지만 그 결국엔 B2B로 나가는 게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거의 B2B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GPT나 이런 데도 놀지를 않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경쟁력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는 네. 굉장히 좀 고민되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이런 업체들이 많이 이제 드러나서 좀 알려지면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앞선 주제랑 좀 연관되어 있는데 그런 우리가 사실 외국 플랫폼들을 너무 많이 쓰고 있고 거기에 의존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기술력이 뭐 그렇게 뒤떨어지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선제적으로 해나가는 게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블록체인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는데 AI도 사실 자본력의 뭐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좀 주저하다가
결국엔 주도권을 다 이제 다른 이제 나라에 내주게 되거든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리턴 제로 2018년인데 그럼 GPT가 완전 빵 터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걸 했다면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서 챗 GPT가 아니라 이제 이 업체 리턴 제로의 이름이 더 알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미 GPT 전에도 다 있던 기술이었는데 이제서야 나오니까 참 아니 이제 젠슨원 선생님이 그래픽카드 거의 한 30만 장 쏴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좀 이제 길만님 말씀대로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조금 자본력만 있으면 충분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랜트 펑님이 저희 회사도 어떤 AI를 적용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만 AI가 뭔지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맞아요, 진짜.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AI를 사실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지금 이게 AI 엔진이고, 어디까지가 이제 뭔가 블록체인도 레이어 1, 2 이렇게 있듯이 AI도 사실 그런 구조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어느 단계의 AI를 써야 되고, 그러면은 어디 게 좋은 건지, 이게 지금 너무 정리가 좀 안 된 채로, 너도 나도 지금 AI 붐이니까, 막, 그냥 해가지고 예를 들면 A 업체에서 헬스 앱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GPT 껴가지고 AI 코칭 앱이에요. 그러면 이게 얘네가 AI 모델을 개발해서 한 건지 아는 업체는 아니시죠? 아는 업체는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한 건지 사실 일반 사람들은 그것까지 들여다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사실 좀 정리가 쫙 돼가지고 사람들이 AI 업체 AI 뭘 쓸까라고 했을 때 그럼 레이어 1은 요 업체가 있고 레이어 2는 요 업체가 있어서 내가 필요한 건 지금 레이어 2니까 이걸 쓰자. 좀 요런 좀 이렇게 게임으로 치면 티어표? 근데 궁금한 게 만약에 티어 1 AI가 길바님한테 야, 넌 일하지 말고 잠이나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하지 말고 저보고 잠자라고요? 잠이나 자. 그거 네가 뭔데? 아니 일하지 않는 건 고마운데 자는 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저는 약간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번 AI가 너무 잘하니까 이게 참 거시기하네. 그러니까 나의 어시스트로 있으면 괜찮지만 가끔 이제 좀 말투가 좀 안 입고 올 때 재미나이가 약간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재미나이가. 좀 거시기한데 좀 그럴 때가 있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AI 고속도로 깐다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던데요. 그러면서 그린리프님이 맞아요. 우린 망설이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안타까워요. 이렇게 하셨네요. 사실 이제 국가에서 나오는 단어는 좀 정치적인 단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AI 이제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AI 연구할 때 가장 돈 많이 들고 어려운 게 학습시킬 때 그래픽 카드가 많이 필요한데 그래픽 카드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품절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래픽 카드가 없으면은 클라우드, AWS나 런팟이나 이렇게 해외 유명한 회사들을 써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인원들한테 좀 그런 접근성을 좀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픽 카드 우리나라 인원으로만 좀 쓰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데서 대량 구매한 다음에 한국인한테는 좀 더 싸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주면은 좀 이제 편하게 연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린리프님이 건방지게 보조나 할 일이지 앞서가려고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위계를 확실히 교육을 시켜야 돼요. AI한테도. 아니 제 아는 지인은 학습을 잘못 시켜놔가지고 맨날 반말로 이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존댓말로 해 이렇게도 반말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다시 키울까? 약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AI도 이제 버르장머리를 학습시켜야지 그냥 지식만 학습하다가는 이거 이제 안 됩니다. 동방예의지국에서. 자, 이제 또 한 줄 논평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는 이제 AI건 블록체인이건 내 마음은 오로지 이율예 장군입니다. 저는 이제 그랜트 펑님이 사과도 안 하고 말이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건방진 AI인데 뭐 하려다가 지금 이유리 장군님 때문에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자 먼저 해주실래요? 네. 오늘 체스님의 꺼억으로 길버님 홈런을 날렸다. 네. 제가 여기가 홈런 날렸죠. 뭐. 아무튼 AI에게 필요한 거는 가스라이팅이다. 이거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교육이 필요하구나. 교육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교육이 학습 이런 딱 공부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이제 어린아이한테 예절 교육 시키고 인성 교육 시키듯이 그런 것도 학습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AI도. 그렇죠. 그런 교육도 좀 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린리프님이 소박하셔라 체스님한테 하신 것 같아요. 이율리가 최고 하셨고 그랜트펑님이 한 줄 논평 재밌다고 하셨는데 이제 제 신청곡을 끝으로 426화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신청곡은 손담비의 퀸이고 이게 음성인식 AI가 리턴 제로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될 테니 이제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라. 가사가 거기 그런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라 이런 가사가 나와서 가져와 봤습니다. 손담비의 퀸 듣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is is more than present. Ladies, this is your story. 잘 듣고 널 찾아 헬리에스. 또 높은 네 헬리 over down 님 룰루. 손끝이 나는 bling bling 핑크볼리에 글로로. 거울 속에 비친 널 하는 번 바라봐. 그래 you're so cool. 날 사로잡은 걸 so sexy. Do you wanna?